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망월고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었으나 관리들 사이에서는 사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주 흉흉한 곳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년간 이곳에 부임한 사또만 5명인데 어떤 이는 귀신을 보고 미쳐버렸고 어떤 이는 부임 한 달 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괴담의 중심에는 고을의 터줏대감인 최이방과 그 일가가 있었습니다. 최이방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아전이 아니었습니다. 제 뜻에 거슬리는 자는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릴 정도로 잔인했고 그의 아들과 아내 역시 고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데 거침이 없었지요. 호방이나 형방 같은 다른 관리들은 그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목숨이 아까워 숨을 죽이고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젊은 선비 이문원이 새 사또로 낙점되어 망월 고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문원의 곁에는 어릴 적부터 그를 모셔온 충직한 수행원 길복이 딱 붙어 있었지요. 길복은 눈치가 빠르고 몸놀림이 민첩해 문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관아 정문을 앞두고 길복이 말 고삐를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문원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 이방놈이 보통 구렁이가 아니라는데 이번엔 아예 고을 근처도 오지 말라는 협박 편지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말 위에 앉은 문원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길보가 무릇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그놈들이 편지까지 보낸 걸 보니 제 발이 저리긴 한 모양이구나. 걱정 마라. 내가 이 고을 사또로 온 것은 단순히 관직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니. 문원은 부임 전 이미 전임 사또들이 남긴 일지와 장계들을 샅샅이 뒤져 최이방이 저지른 독살과 비리 정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아 문턱을 넘는 순간 문원의 눈빛은 순식간에 어리숙한 겁쟁이로 바뀌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최이방과 아전들이 줄지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최이방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간사한 목소리로 문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이 험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인 최놈이라 하옵니다. 앞으로 나리만 믿고 살겠습니다요. 문원은 말에서 내리며 일부러 다리를 후들거리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길복의 팔을 꽉 잡으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방, 자네가 최이방인가? 내가 오면서 들으니 이 관아가 아주 무시무시하다던데 정말인가? 내 사실 몸이 약해 겁이 좀 많네. 자네가 나를 좀 잘 지켜줘야겠네. 최이방은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소문대로 어리숙한 샌님이로구나. 이번엔 석 달도 걸리지 않겠어. 이방은 인자한 노인처럼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걱정 마십시오. 이 늙은 몸이 사또나리를 극진히 보필하겠습니다요. 어서 내실로 드시지요. 그날 밤 문원이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최이방이 차를 내오며 본격적으로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이방의 수하들이 미리 준비해둔 스산한 바람소리와 기괴한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지요. 이방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사실 이 관아 뒷마당에는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원혼이 서려 있습니다. 밤마다 피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한다고 하니 부디 밤에는 내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마십시오. 전임 사또들도 그 경고를 무시했다가 제명에 못 죽고 나간 것이옵니다. 문원은 찻잔을 든 손을 덜덜 떨며 이방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방, 그런 무서운 소리를.
내 무서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네. 자네가 오늘 밤 내 방 바로 옆에서 딱 붙어 지켜주면 안 되겠나? 이방은 속으로 비웃으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럼요, 나리. 소인이 밤새 문 밖에서 지키고 서 있을 테니 마음 푹 놓고 주무십시오. 사또를 방 안에 가두어 두고 감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지요. 이방이 물러가고 옆방에서 그의 기척이 느껴지자 겁쟁이 같던 문헌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슬 퍼런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문헌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길복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길복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날이 예상대로 이방놈이 옆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에는 그놈의 수하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헌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길보가 내가 내 옷을 입고 누워 잠든 척 코를 골 거라. 이방놈은 내가 방 안에 있는 줄로만 알게다. 나는 저 최 이방의 사가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그 실체를 확인해야겠다. 길복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헌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날이 위험합니다. 최 이방 그놈은 자기 앞길을 막는 자라면 사람 목숨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닌 악마 같은 놈입니다. 문헌은 길복의 손을 지그시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온 길이다. 저들이 귀신을 빌려 백성을 죽이고 사또를 농락했다면 나는 저들을 잡아 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어서 준비하거라. 문헌은 담벼락 그늘을 이용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뒤뜰로 스며들었습니다. 텃세 부리는 구렁이 이방 일가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또 문헌의 위험천만한 잠복이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깊은 밤 삭풍이 문창살을 흔드는 소리 사이로 기괴한 여인의 곡소리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 누운 최 이방은 사또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거라 믿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사또 문헌의 옷을 입은 길복이 짐짓 코를 골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이 문헌은 관아 뒷담을 넘어 최 이방의 거대한 사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방의 집 마당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긴 문헌의 눈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최 이방의 아들 필순이 보였습니다. 필순은 술에 잔뜩 취해 웬 가난한 백성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내일까지 은전 열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딸녀는 우리 집 종이 아니라 관아 무수리로 팔려갈 줄 알아라. 내 아버지가 이 고을의 왕인 걸 모르느냐? 매질당하던 백성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날이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지난달에 논밭까지 다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건 목숨뿐입니다. 필수는 비웃으며 백성의 얼굴을 짓밟았습니다. 목숨? 그까짓 게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내 아버지께 대들던 전임 사또도 지금은 무덤 속에서 흙이나 먹고 있다. 내 놈 목숨 하나 사라지는 게 대수겠느냐. 문헌은 담벼락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그는 분노를 삼키며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습니다. 문헌이 향한 곳은 이방의 아내 김 씨의 안방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고을의 호방과 형방의 부인들이 모여 뇌물로 받은 금부치들을 나누며 낄낄거리고 있었지요. 김 씨는 커다란 비치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또는 보아하니 명줄이 짧겠더군요. 겁은 어찌나 많은지 우리 영감이 헛기침 한 번만 해도 자빠질 판이에요. 형방의 부인이 아부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호호, 역시 이방 마님네 어르신이 최고십니다. 덕분에 저희도 매달 이렇게 챙기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또가 가져온 보따리에 한양에서 유행하는 비단이 가득하다던데요. 김 씨가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다음 주 구판이 벌어지면 정신이 쏙 빠질 텐데 그때 사람을 시켜 몽땅 털어올 작정이니까. 그놈이 감히 누굴 상대로 재물을 챙겨와. 이들은 백성들의 피눈물로 지은 옷을 입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며 얻은 보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이들이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내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정탐을 마치고 관아 뒤뜰로 돌아온 문호는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길복과 합류했습니다. 길복은 이방의 눈을 속이고 빠져나와 관아 구석진 곳에 방치된 무덤 몇 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길복이 문헌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나리, 이 무덤들을 보십시오. 비석도 없이 버려진 이곳이 바로 전임 사또들을 지키려다 죽은 포교들과 비리를 눈치챘던 아전들이 묻힌 곳입니다. 최 이방 그자가 귀신 소동을 벌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는 이곳을 시신 유기 장소로 써온 모양입니다. 문호는 무덤 앞에 놓인 썩은 고기 뭉치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귀신 소리가 여기서 나는 이유가 있었구나. 악취로 사람을 쫓고 밤마다 수하들에게 소가죽을 뒤집어 씌워 귀신 행세를 시킨 것이야. 길보가 저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독살당했다는 전임 사또의 일지가 사실이었어. 길복이 분노에 차 물었습니다. 날이 당장 이놈들을 잡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저 창고에는 백성들에게서 뺏은 곡식이 수천 가마나 쌓여 있습니다. 문호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관아 건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방 한 놈만 잡아서는 이 뿌리 깊은 악을 도려낼 수 없어. 호방, 형방, 그리고 저 악독한 처자식까지 일망타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저들이 스스로 목을 매달 밧줄을 가져오게 해야지. 다음 날 아침 문호는 다시 안색이 흑빛이 된 겁쟁이 사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최 이방을 불러 손을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이방, 어제 그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들었는가? 내 무서워 한숨도 못 잤네. 당장 굿을 버려야겠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든 창고를 비우든 자네 마음대로 하게. 제발 내 목숨만 살려주게나. 이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헌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소인이 진작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장 고을 사람들에게 진혼세를 거두어 성대한 구판을 준비하겠습니다요. 걱정 마십시오. 나리는 그저 방 안에서 쉬고 계시면 됩니다. 이방은 사또가 제 꿰매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당장 호방과 형방을 불러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굿비용이라는 명목하에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식량까지 빼앗아갔지요. 하지만 이방은 몰랐습니다. 사또 문헌이 흘린 눈물은 공포가 아니라 조만간 이방의 목을 칠 칼날을 갈며 삼킨 분노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행원 길복이 밤마다 비밀리에 고을 청년들을 모아 무예를 가르치며 반격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망월 고을에는 이제 거대한 구판을 위한 무대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당의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방 일가의 탐욕과 사또 문헌의 치밀한 복수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문헌은 관아 집무실에 앉아 이방이 가져온 허위 장부들의 도장을 찍어주며 속으로 의졸였습니다. 최 이방, 내 놈이 벌인 이 구판이 곧 내 상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죽여 얻은 재물로 천수를 누리려 했더냐. 기대하거라. 귀신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둠이 내린 관아 뒤뜰
사또 문원과 수행원 길복은 이제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병장기를 점검했습니다. 구렁이 같은 이방 일가를 일망타진할 사냥꾼들의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망월 고을 관아 마당에는 해가 지기 전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태평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이방이 백성들의 마지막 피땀까지 짜내어 마련한 이른바 대진원제가 시작된 것이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제단이 차려졌고 무당들은 칼을 휘두르며 사방을 휘저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최 이방은 술잔을 기울이며 곁에 앉은 아들 필순에게 흡족한 듯 말했습니다. 보거라, 필순아. 저 겁쟁이 사또놈은 무서워서 문 밖으로 고개도 못 내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구판으로 고을 인심을 다독이는 척하면서 내일쯤엔 귀신이 노해서 사또가 위독해졌다는 소문을 낼 것이다. 그러면 이 고을은 다시 영원히 우리 세상이지. 필순이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아버님이십니다. 그나저나 사또 방에 든 보따리는 이미 저희 수아들이 챙길 준비를 끝냈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들이 많다니 기대가 됩니다요. 최 이방의 아내 김씨 역시 호방과 형방의 부인들을 거느리고 안방 건너편에서 잔치를 벌이며 사또가 가져온 재물을 어떻게 나눌지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굳게 닫힌 내실 안에서는 사또 문원과 수행원 길복이 완전히 다른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문원은 화려한 관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짙은 색의 무복 위에 사또의 겉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길복이 창문 틈으로 밖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날이 예정대로 최 이방의 수하놈들이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고 아전들도 제각기 뇌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문호는 서늘한 눈빛으로 벽에 걸린 칼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길보가 귀신을 부려 사람을 죽인 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귀신에게 잡히는 법이다. 내가 포교들과 약속한 신호는 확인했느냐? 길복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이미 고을 청년들과 포교들이 관아 뒤뜰과 이방의 사가 주변에 매복을 마쳤습니다. 나리께서 신호만 주시면 즉시 들이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수하들 중에는 칼을 쓰는 자들도 있으니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문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저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니 내 친히 그 눈을 뜨게 해주마. 밤이 깊어 자시에 이르자 갑자기 사방에서 몰아친 돌풍에 마당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요란하던 무당의 방울소리가 뚝 끊기고 관아 사방에서 예전에 없던 거대하고 기괴한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이 준비한 가짜 귀신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땅바닥을 울리는 듯한 장엄한 통곡이었습니다. 최놈이, 이놈 최놈이야. 내 목숨을 앗아가고 내 가족을 길거리로 내몬 내 놈을 데리러 왔다. 최 이방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수아들아, 누가 저런 장난을 치는 것이냐? 당장 가서 저놈을 잡아오지 못할까? 하지만 대답하는 수아는 없었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피 눈물을 흘리는 형상들이 관아 담벼락 위를 유령처럼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문원이 미리 준비시킨 포교들이 대나무 장대에 인형을 달아 조종하는 것이었지만 죄 지은 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진짜 저승사자로 보였습니다. 아들 필순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버지. 저건 진짜 귀신입니다. 전임 사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동원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겁쟁이 연기를 하던 어수숙한 사또가 아닌 횃불을 든 길복과 포교들을 거느린 사또 문원이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문원은 단숨에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최 이방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최 이방, 내 놈이 귀신을 부려 백성을 농락하더니 이제는 내가 만든 귀신이 무서워 떠는 것이냐? 최 이방은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또나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귀신이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어서 방으로 피하십시오. 소인이 처리하겠습니다. 문어는 비웃으며 이방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처리하겠다고? 내 놈의 수아들이 내 방을 털려다 이미 길복의 손에 잡혀 모든 죄를 자백했다. 내 놈이 밤마다 소가죽을 뒤집어 씌워 사람들을 죽이고 전임 사또들의 음식에 독을 탄 그 악행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때 길복이 포박된 이방의 수아들과 그들이 훔치려던 작물들을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중에는 이방이 숨겨왔던 진짜 이중 장부와 전임 사또를 살해할 때 사용한 독약병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최 이방은 눈빛을 바꾸며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애송이 놈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그래, 내 놈도 전임 사또들처럼 죽여서 저 뒤뜰 무덤에 던져주마. 수아들아, 뭣들 하느냐? 저놈의 목을 쳐라. 이방의 부름에 어둠 속에서 칼을 든 망나니 같은 수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피 튀기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길복은 문원의 앞을 가로막으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나리, 제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놈들은 소인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문원은 길복의 어깨를 잡으며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니, 길복아. 이놈은 내 손으로 직접 단죄해야겠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사또의 본분이니라. 문원과 최 이방의 수아들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원의 칼끝은 정확하고 매서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만 읽는 선비가 아니라 이날을 위해 무예까지 갈고 닦은 준비된 관리였습니다. 현란한 칼춤이 이어지고 이방의 수아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갔습니다. 최 이방은 전세가 기운 것을 보고 도망치려 했으나 문원이 날린 화살이 그의 옷자락을 꿰뚫어 기둥에 박아버렸습니다. 최 이방, 어디를 가느냐? 내 놈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땅 밑으로 내려갈 준비나 하거라. 마당은 이제 이방 일가의 비명과 포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씨와 필수는 서로 먼저 살겠다고 도망치다 포교들에게 붙잡혀 땅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텃세 부리던 구렁이 일가가 비로소 사냥꾼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순간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망월 고울의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관아 마당은 정적에 쌓여 있었으나 기둥에 굴욕적으로 묶인 최 이방과 포박된 그 일가의 모습만이 어젯밤의 격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문원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동원 마루에 높이 앉았습니다. 그 곁에는 칼을 갈무리한 길복이 늠름하게 서서 이방 일가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문원이 나지막하지만 멀리 퍼지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길복아, 관아의 정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고을 백성들을 모두 이 마당으로 들여보내라. 오늘 이 자리에서 10년 묵은 이 고을의 원한을 풀 것이니라. 잠시 후 관아문이 열리자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찼습니다. 포박된 최 이방의 모습을 본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경악, 그리고 이내 억눌렸던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어는 이방의 집 지하 창고에서 찾아낸 장부들과 전임 사또들의 살해 증거를
백성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최이방, 내 놈은 귀신 소동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뒤로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했다. 내 아들은 무고한 이를 매질해 병신을 만들고 내 처는 과부들의 딸을 인신매매하며 금부치를 챙겼지. 이 모든 죄상을 인정하느냐? 최이방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악을 썼습니다. 내 이놈 문어나, 한양에 계신 내 뒷배들이 알면 내 놈 목은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감히 일개 고을 사또가 나를 어찌하겠다는 거냐? 그때 문헌이 품 안에서 왕이 내린 특별 교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내 놈이 믿던 한양의 대감들은 이미 어제 날짜로 대역죄인이 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이것은 전하께서 내리신 정권이다. 이 고을의 악을 뿌리 뽑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자결하겠다고 맹세하고 받아낸 검이니라. 그 서슬 퍼런 선언에 최이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방의 아들 필순과 아내 김씨는 서로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발을 비볐으나 문헌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문헌은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이방은 사형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며 아내와 아들은 변방의 노비로 압송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최이방의 위세에 눌려 악행에 가담했던 호방과 형방 역시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문헌은 직접 마당으로 내려가 백성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나라의 관리가 무능하여 여러분의 피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문헌이 대신 사죄드립니다. 사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백성들은 하나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 논밭을 뺏긴 농민, 이방의 아들에게 치욕을 당했던 처녀의 가족들이 사또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복은 즉시 이방의 창고를 개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은 원래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을의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억울하게 뺏긴 땅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니 어서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을 먹이십시오. 며칠 후 관아 뒤뜰 무덤가에서는 성대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가짜 귀신 소동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그곳에 이제는 이름 없는 죽음들을 기리는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문헌은 직접 제문을 읽으며 전임 사또들과 억울하게 죽어간 아전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위령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길복이 문헌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이제 망월 고을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나리를 송덕비를 세워 영원히 기리겠다고 난리들입니다요. 문헌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송덕비라니 당치도 않다. 나는 그저 사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길보가 짐을 꾸려라. 우리는 갈 길이 멀다. 길복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떠나신단 말씀입니까? 이제 좀 편히 계셔도 될 텐데요. 문헌은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최이방이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을 게다. 전하께서 내게 주신 교지는 이곳 하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썩은 곳을 찾아 도려내라는 뜻이니라. 이튿날 새벽 고을 백성들이 사또에게 드린 감사의 선물을 들고 관아로 모여들었으나 사또 문헌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행차도 요란한 인사도 없이 수행원 길복과 함께 조용히 고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길 위에서 길복이 투덜거리며 물었습니다. 날이 다음 고을은 어디입니까? 거기도 혹시 귀신이 나온답니까? 문헌이 말 위에서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어떠냐, 길보가. 또 한 번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보겠느냐? 길복이 고개를 내저으면서도 입가에는 미소를 띠며 말 고삐를 힘차게 당겼습니다. 나리가 가시는 곳이라면 저승인들 못 가겠습니까? 가시지요, 나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길게 늘어났습니다. 텃세 부리는 구렁이를 잡고 백성을 구한 젊은 사또 이문헌과 그의 그림자 길복. 그들의 전설 같은 야담은 바람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억울한 이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